개인적으로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당분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투자증권 구독자 여러분, 챔피언스 라운지 금융센터 김민기 PB입니다. 요즘 투자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시장을 보면서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인 만큼 이제는 이에 맞춰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매우 빠르게 행정부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 구성 중 특히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스콧 베센트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인선은 당연히 일론 머스크입니다. 하지만 처음 화제가 되었던 것에 비해 실제 임팩트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이 단독이 아닌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라마스와미아 공동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가 재무부 장관 적임자라고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하워드 러트닉은 상무장관으로 임명되었고, 오히려 비난했던 스콧 베센트가 재무장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향후 행정부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인 만큼 트럼프 2기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인물은 역시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입니다. 간략히 소개하자면 베센트는 월가에서 인정받아온 베테랑입니다. 1992년 소로스 펀드에 합류해 최고 투자 책임자를 역임하며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이후 2015년에는 소로스로부터 20억 달러, 한화 약 2조 7,900억 원을 투자받아 독립하면서 키스웨어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가장 큰 우려는 그의 공약들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인데요. 특히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승할 때마다 국채 금리도 상승하면서 이러한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베센트의 인선이 확정된 이후 시장의 우려는 점차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베센트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를 목적이 아닌 협상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 10월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하며 협상 과정에서 세율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선 직후에도 관세를 점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고, 재정 축소에 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베센트는 대표적으로 333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GDP 성장률 3%, 2028년까지 GDP의 3% 수준으로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것, 그리고 1일 300만 배럴 원유 증산을 목표로 하는 정책인데요. 2024년 재정 적자가 GDP의 6.4%, 약 1.8조 달러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와 함께 약 1조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세수 감소로 미국의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가 재정 긴축을 병행함으로써 미국 국채를 장기 보유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제한할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이 억제된다는 뜻으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민간 경제 활성화와 성장률 상승이 필수적인데요. 이를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종 규제 완화 정책도 함께 시행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경제 성장을 촉진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당분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말 특유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미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공개된 11월 FOMC 의사록에서는 점진적이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12월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를 보면 roughly in balance,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이 25bp씩 4번에서 3번으로 후퇴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도 통화정책회의에서 B컷을 단행한 만큼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속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 인선으로 미 국채금리가 안정을 회복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부분 성장 기대감이 더해진다면 연말을 지나면서 시장의 유동성 랠리가 다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이 경우 트럼프 모멘텀을 타고 성장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지속적으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니 취임식 전까지는 해당 모멘텀을 잘 활용하고
취임식 이후에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반도체, 빅테크,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눈길을 돌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트럼프 정책에 대비하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